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촬영하는데요. 네. 많은 구독자들이 엄청나게 기다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동영상을 올리지 않는 중에도 네. 구독자가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네네. 뭐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유튜브 동영상 하나 올리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간만에 제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 몰입과 조망의 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몰입의 연기와 조망의 연기. 네. 좀 낯선 용어들이죠. 그렇죠. 몰입이라는 것은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조망의 네네. 연기는 네네. 낯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몰입은 뭔가 이렇게 확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일 것이고, 네. 조망이라고 하는 건 뭔가 거리를 두고, 네. 그러니까 먼 경치를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 뭐 네네. 이런 느낌일 텐데, 네. 좀 낯선 용어들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연기 용어긴 한데, 네. 근데 연기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마주쳐야 되는 용어니까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배우가 연기를 할 때요, 순간적으로 몰입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역할을 연기하면서도 역할과 거리를 두고 연기하는 경우도 있죠. 네네. 전자의 경우를 몰입의 연기라고 하는 것이고, 네. 후자의 경우를 조망의 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몰입의 연기와 조망의 연기라는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그 비극 연기와 희극 연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비극의 연기를 몰입의 연기, 네. 집중된 연기의 측면이 강하고요.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드라마 연기가 이런 종류의 연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가 감정에 몰입해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집중을 해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쉽게 역할에 동화돼서 역할의 감정에 쉽게 감정이 이입되기도 하는 거죠. 네. 근데 조망의 연기, 이 조망이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치를 멀리서 바라본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희극 연기는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자신의 연기로부터 한 걸음 떨어진 듯한 느낌으로 연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가끔씩 보는 그 시트콤 드라마나 개그 프로, 네. 뭐 여기서 보여지는 연기가 이런 류의 연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희극 연기를 잘 하려면요, 네. 시치미를 뚝 떼고 뻔뻔하고 능청스럽고 유들유들하고 그리고 아닌 척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조망의 연기, 희극적인 연기를 보게 되면 네. 우리는 연기자의 감정에 정서적으로 몰입된다기보다는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속성이 있죠. 네.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네. 그 뭐 서사 연극을 창시하신 분인데, 네.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서사극을 위해서 주장했던 연기술이 바로 이런 종류의 연기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뭐 서사 연기라고 하죠. 네. 브레이트는 서사극을 통해서 관객들이 무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극적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네.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길 바랬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역할과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네. 물론 브레이트 본인도 나중에는 자신이 주장했던 서사 연기 방식이 실현 불가능한 실패한 방식이었다고 실토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희극 연기나 네. 브레이트가 추구했던 서사 연기, 이런 종류의 연기를 우리가 조망의 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연극을 영어로 띄었다라고 하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플레이라고도 하는데, 네. 왜 플레이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연극은 일종의 유시, 네. 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네네. 그 여러분들 야구 볼 때 플레이볼 이러죠. 이 뜻을 해석해 보면은 공 가지고 놀자 이런 네네. 뜻일 텐데, 네. 뭐 연극도 이와 같은 놀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가 역할을 연기하는 걸 롤플레이라고도 하는 건데, 네네. 이거를 우리말로 바꾸면 역할 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즉 배우의 역할 연기도 일종의 놀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네. 연극은 결국 일종의 놀이, 유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비극 속 인물을 연기하든 희극에 등장하는 인물을 연기하든 우리는 등장인물이 처한 입장이나 상황, 감정을 가지고 노는 거죠. 그렇죠. 네. 비극적인 상황을 연기할 때는 그러한 비극적인 정서를 가지고 역할 놀이를 하는 거고요. 네. 희극적인 상황을 연기할 때도 그러한 재미있는 상황을 가지고 역할 놀이를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 역할 놀이를 하면서 비극적 상황의 연기에서는 몰입의 느낌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희극적 상황의 연기에서는 조망의 느낌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극 연기와 희극 연기의 차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몰입과 조망의 연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 비극을 연기할 때, 그러니까 네. 내가 비극 연기를 할 때는 내가 인물 속에 확 들어간 듯한 느낌이 필요합니다. 네. 즉, 내가 마치 그 인물과 혼연일체가 된 듯한 느낌이 필요하고요. 네네. 반면에 희극 연기는 내가 역할을 연기한다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즉, 역할과 동일시되는 느낌이 아니라 역할을 가지고 논다는 느낌이 필요하죠. 네. 여러분들이 연극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희극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는 연기를 할 때도 있고, 근데 그 우는 연기 할 때도 보면은 진짜 슬퍼 보이도록 하기보다는 이런 거죠. 내가 진짜 슬프면 아버지 이럴 텐데 희극 연기에선 아이고 나는 망했다. 아이고 내 돈 나는 망했다.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네. 그들의 우는 모습이 슬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아이 그럼 잘됐다 고소하니 잘됐다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네. 그런데 비극 연기를 하는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은 슬픈 연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연기에 몰입돼서 그 사람의 연기에 동화되게 되죠. 네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몰입의 연기 따로 조망의 연기 따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는 네. 않고요. 네네. 몰입의 연기와 조망의 연기는 배우가 연기를 하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교차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몰입의 연기를 한다고 100%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문득 인식하는 아주 짧은 순간들이 있기 마련이고요. 네네. 조망의 연기를 한다고 완전히 역할과 거리를 두고 흉내만 내는 건 아닙니다. 조망의 연기, 즉 희극적인 연기를 하는 순간에도 네. 문득 배우들은 역할에 이렇게 몰입하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네. 뭐 배우가 역할에 집중을 하지 못하면 그건 연기가 아니죠. 그렇죠. 연기가 네.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연기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배우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네. 오직 몰입의 연기만이 최고의 연기인 양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배우가 연기를 할 때 몰입의 연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망의 연기도 있다는 걸 명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몰입의 연기와 조망의 연기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순간순간 교차되는 속성을 지닌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 연기의 이러한 이중적인 속성을 알고 있다면 좋은 배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배우는 몰입한 순간에도 자아를 망각해서는 안 되고 네. 자신의 연기를 조망하는 제2의 자아가 있어야만 합니다. 네. 이거를 뭐 미카엘 체홉의 경우는 분리된 의식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네네. 배우는 연기를 하는 내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연기하는 나를 조율하는 또 다른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네. 여러분들 마리오네트라고 하는 인형 혹시 알고 있나요? 마리오네트 공연을 보면은 인형을 줄에 매달아서 하는 공연을 의미하는 건데 네네. 만약에 마리오네트를 배우라고 한다면 네. 그 마리오네트를 움직이는 조종계를 배우의 분리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즉 그쵸. 배우는 자신이 표현의 도구이자 주체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어렵죠. 그래서 연기가 어렵다고 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몰입의 연기를 한답시고 온몸에 잔뜩 힘을 주고 있다면 그건 몰입이 아니라 강박관념으로 인한 긴장 상태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네. 편의상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몰입의 연기 이코르 비극적 연기, 그리고 조망의 연기 이코르 희극적 연기. 네. 비극적 상황의 연기를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비극적 연기는 몰입의 연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여러분들이 슬픔에 빠진 사람들의 신체적인 상태를 잘 관찰해 보면 그들은 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완된 상태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비극적 상황에 몰입한 연기는 몸에 힘을 잔뜩 준 이런 연기가 아니라 좀 힘을 뺀 네. 이완된 상태. 이게 몰입한 상태의 연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희극적 연기를 조망의 연기라고 하는 건 희극적 연기는 비극하고는 다르게 역할이나 상황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희극적 연기는 기본적으로 시치미를 뚝 뗄 줄 알아야 되고요. 뻔뻔해야 되고 유들유들해야 되고 내숭 떨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능청스러워야 하죠. 네. 연기는 기본적으로 놀이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잘 놀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연기를 펼칠 수 있을 확률이 큽니다. 희극적 연기는 배우가 역할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말과 동작, 호흡과 템포, 뭐 이런 모든 연기적인 수단들을 활용해서 관객들한테 네.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되니까요. 네네. 이를 위해선 배우들이 자신의 연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조망의 연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안톤 체홉이나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들은 인생을 희극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네네. 인생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가깝게 바라보면 비극처럼 보이지만 네. 인생을 좀 더 멀리 띄워놓고 바라보게 되면 희극처럼 볼 수 있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를 몰입에 대입할 수 있겠고 네. 후자의 경우를 조망에 비유할 수 있겠죠. 네네. 연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을 닮아 있기 때문에 희극과 비극의 연기도 바로 이와 같은 속성을 닮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배우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선 각자 연기에 대한 나름의 정의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기를 처음 배우는 때는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결국은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깨달은 것만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나름의 정의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네. 많은 사람들이 연기에 대해 이런저런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뭐 그런 정의들이 모두 맞을 수도 있지만 네. 반면에 모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즉 정답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다만 의미 있는 정의와 의미 없는 정의가 있겠죠. 네. 우리는 최소한 의미 있는 정의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몰입의 연기는 연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조망의 연기도 반드시 필요하죠. 네. 하지만 그 두 가지 관점의 연기는 서로 배타적인 연기술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연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기는 결국 몰입의 상태에서도 조망할 줄 알아야 되고요. 네. 조망의 연기 속에서도 문득문득 몰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거죠. 뭐 쉬운 건 어렵다고 아니죠. 볼 수도 있는데 뭐 되고 나면 되게 쉽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건데 네네네. 네, 사실 학생들이 어렵죠. 네. 네네. 학생들한테 이게 되게 관념적이고 철학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뭐 되고 나면 쉽습니다. 사실 그 상태여야 되는 건데. 네. 네. 연기는 항상 이제 몸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시켜 줄 수 있지만 본질은 여러분들이 몸으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렇죠.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네네. 어쨌든 연기는요. 삶을 닮아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본질이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굉장히 슬퍼하는 가운데도 한편으로는 웃고 있는 자기 자신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네. 굉장히 웃고 떠드는 가운데도 한쪽으로는 씁쓸한 기운을 느끼는 자신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죠. 즉 몰입한 가운데도 조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망을 하고 있다가도 문득 집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일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부지불식 중에 이루어지지만, 그러니까 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연기를 하는 배우들은 이러한 몰입과 조망의 상태를 의식적으로 네. 내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몰입과 조망의 연기, 비극 연기와 시극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좋은 배우가 되는 그 순간까지 K에이팅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